그런데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다르죠. 오퍼레이션이 기본 오퍼레이션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된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컴파일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그 오퍼레이션은 다르죠. 오퍼레이션은 보통 만약에 페인트, 그러니까 그림을 사실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다 페인트를 다 돌아가면서 콜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이라키는 동일할 테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컴포넌트랑 컨테이너랑 그 오브젝트 컴포지션 관계에서는 컨테이너가 당연히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그 마치 상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클래스 이네리턴스는 좀 더 일반화된 게 부모가 되잖아요. 좀 더 제너럴하고 일반화된 게 부모이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컨테이너의 페어런트가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네? 내가 지금 누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지컬한 그 컴포지션 관계랑 그리고 실제로 클래스의 이네리턴스는 개념이 얼마큼 수상화되느냐의 수준인 거잖아요. 개념의 일반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플라이웨이는 뭐 플라이웨이 팩토리 통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은 쉐어링 하는 거죠. 플라이웨이는 중요한 건 객체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쉐어링 하면서 그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스토리지 코스트를 줄이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 코스트를 줄이는데 쉐어링 할 수 있기 위해서 쉐어되는 인트린지한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플라이웨이스 쓸 때 그 파라미터 넣기 전에 익스트린직 스테이트가 있다 그랬죠. 네? 이게 익스트린직 스테이트가 없으면은 쉐어링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플라이웨이스에서는 키포인트가 쉐어링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익스트린직 스테이트라는 거죠. 쉐어링을 하는 거는 익스트린직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스트럭처 패턴 하고 있는데 퍼사드 패턴은 가장 특이한 그림이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서브시스템을 완전히 감추는 거죠. 그리고 노출되는 건 퍼사드밖에 없다. 4개의 오프 같으면 이제 뭐 이게 레퍼런스 하고 있지만 얘가 뭘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퍼사드가 뭘 하는지 그걸 신경 쓰지 마라. 퍼사드만 바라는 거죠. 이거 발음을 패케이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옛날에 어떤 책 보니까 패케이드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컴파일러는 컴파일만 하면 되는데 메소드 하나만 달아하면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레이어인데 내가 만약에 프로잡스를 만드는데 프로보스가 내부 구현체가 바뀐다 해서 프로잡스가 등달아 바뀌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잡스에 그 제공하는 이 포사드 클래스가 충분히 기능을 안 갖고 있다거나 내부에서 노출돼야 되는 것들을 노출 안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레이어링이 잘못됐다거나 그죠? 적어도 얘들은 외부에 노출될 필요가 없는 애들이니까 노출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표사들을 사용할 때는 외부에 노출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네. 드디어 이제 비헤이브럴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클래스코 그 비헤이브럴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죠. 템플릿 메서드 굉장히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템플릿 메서드 가장 그 오브젝트 리유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아이솔레이션 하는데 아이솔레이션 된 것들은 자식한테 떠넘기는 거죠. 자식이 변경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템플릿 메소드가 있고 이 템플릿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점점점이 있고 여기서 프리미트 OP도 한번 콜하고 뭐 딴 것도 하고 프리미트 OP2도 콜하는데 실제 템플릿 메소드는 얘를 갖고 템플릿 메소드라고 불러요. 얘를 가지고 실제 프리미티브 OP, 프리미티브 OP2를 콜하는 이놈 이게 템플릿 메소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프리미티브는 콘크리트에서 오버라이드가 돼서 재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뭐 파싱을 하는데, 뭐 프로메퍼 같은 게 이제 파싱을 쪽 해요. 이제 마샬을 한다 치죠. 마샬이죠. 마샬에서 들어온 메시지를 가지고 DTO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바 객체로 이제 바인딩을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만약에 XML이 들어왔는데, XML에서 뭔가, XML을 마샬 하기 전에 뭔가,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 싶어요. 네? 마샬 하는 과정에서, 로드 메시지 해서 뭐 도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프리 프로세싱, 그 다음에, 마샬, 이렇게 이제 콜하고 싶은데, 그런 프로세싱이라는 그것들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샬하는 과정 자체가 템플릿 메소드라면 그 내부적으로는 먼저 도움을 만들고 도움 로딩을 하고 프리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DTO로 DTO 크리에이트하고 DTO에다 세팅해주고 뭐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프리 프로세싱을 자식한테 오버라이딩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고 프리 프로세싱을 핸들러를 등록해가지고 핸들러한테 그걸 위임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무슨 패턴이 될까요? 핸들러가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아마 선언하고 있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걸 오버라이딩에 쓸 수 있겠죠. 뭐죠? 스트레터지죠. 네. 그래 프리 프로세싱을 부모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기본 형태는 핸들러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프리프로세싱 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겠죠. 뭐 XSLT로 프리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엑스코리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더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하는 핸들러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주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자, 인터프리터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봤던 부분이고, 인터프리터는 각 노드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똑같은 걸 콜하는 거죠. 계속 인터프리트 뭐 빌드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그랬고요. 빌더는 다른 점은 빌더는 똑같이 트래버스를 할 수 있죠. 트래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각각의 파트들을 만드는 거고 한데 이것도 사실 뭐 비슷하죠. 근데 인터프리터에서 이제 키를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익스프레션 노드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릴레이션이었죠. 이거는 이제 클래스 하이어키가 아니라 오브젝트 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빌더 패턴과 인터프리트 패턴에 대해서 비교해서 뭐 예제를 잡아라 뭐 이렇게. 다음 주에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미디에이터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브젝트 간의 m by n 통신을 m 더하기 n 통신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개 입장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미디에이터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미디에이터 자체가 이제 패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미디에이터를 통신하는 놈들도 이게 뭐 대부분 다 이게 뭐 컴포넌트들이겠죠.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다 allow 디렉트가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죠. 위젯시에 뭔가 버튼 같은 게 바뀌었으면은 얘가
바뀌었으면 그 얘는 통신하죠. 얘가 여기 있죠. 그 미디에이터한테 바뀌었다 알려주고, 그럼 얘는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리스트 박스나 엔트리 필드한테 또 알려주는 거죠. 너 위젯 바뀌었다, 세텍스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통신을 어쨌든 항상 미디에이터를 통해서만 하게 하는 게 미디에이터 패턴이라는 거였고요. 그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리티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일단 리스판시빌리티 체인이 있다는 거는 여기 있고, 순차적으로 리스판시빌리티 체인이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그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 전에 그 전번 시간에 이 팀에서 했던 그 체인 어댑터는 이 패턴이 아니라고 했던 게 뭐였죠? 어? 왜 체인 어댑터는 이게 체인 오브 리스판스 패턴이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판시빌리티 체인이 자체가 그 정의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리스판시빌리티가 체인만 있을 뿐이지 리스판시빌리티가 없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있던 리스판시빌리티 가진 놈이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현재의 커런트 오너가 진짜 리스판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처리 못하겠으면 다음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소시에이티브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체인 어댑터는 처리해야 될 프로세싱 체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판시빌리티 체인이 아니라 프로세싱해야 될 유닛 체인이 있는 거지, 모듈 체인이 있는 거지, 리스판시빌리티 체인이 있는 거 아니고, 얘는 커런트 체인 홀더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처리하시면 내가 처리하고 끝. 못하면 다음 체인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핸들러가 있으면은 처음에 핸들러가 있고, 그 다음 핸들러는 다음 핸들러가 석세스라는 표현을 되고, 또 다음 체인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프린트 버튼이 눌렸을 때 핸들 헬프가 버튼에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버튼에 대해서 핸들 헬프를 콜해요. 클라이언트가 네? 핸들 헬프를 콜했어요. 여기서 그럼 버튼이 내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버튼에 지금 도움말이 달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페어런트가 석세스한테 넘겼어요. 프린트 다이얼로그는 당연히 핸들 헬프를 처리할 수 있겠죠. 인쇄에 대한 도움말을 줘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게딩 워드를 시작하며 뭐 이런 소리 하겠죠. 뭐 황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처리를 해야 정상이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아직까지 게을러가지고 인쇄에 대한 도움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직 도움말이 없네, 등록된 게. 그러면 얘가 넘기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케이스는 적어도 여기서 핸들 헬프를 처리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체인 오브 리스판시빌리티인 거죠. 음. 음. 그럼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어. 어, 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설계하면 잘못된 거죠. 에러가겠죠. 그러면 도움말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네. 그 프로그램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넣으면 최소한 해야겠죠. 자, observe 패턴은 그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그 어떤 오브젝트 상태가 변했을 때 나의 서브스크라이브들한테 원투매니로 알려주는 거죠. publish subscribe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잠깐 뭐 좀 사족을 달았던 게, 그 바뀐 놈이 뭐가 바뀌었는지, 나 바뀌었어 그러면은 아이고 너 다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고 다 하면 너무 오버가 크니까 너 뭐 바뀌었냐고 묻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뀌었다고 알려줄 때 푸시를 해가지고 나 요만큼 바뀌었어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뀌었다고 전달받은 서브스크라이버들이 그 보고 너 뭐 바뀌었냐 get changes 해가지고 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